평소에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술을 못한다고 자부했는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사로부터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성인 3명 중 1명, 무려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조용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한 간은 지방 비율이 5% 정도지만 이 수치가 올라가면 간은 500가지가 넘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간 질환이 주로 술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메이오 클리닉의 유르겐 루트비히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의학계를 뒤흔든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들은 간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 20명을 진찰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의 공통점은 과체중 여성이거나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학계가 처음으로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아도 간이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바로 대사 문제였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야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습관적으로 찾는 맵고 짠 야식들, 떡볶이나 치킨, 그리고 피로를 쫓기 위해 끊임없이 마시는 달콤한 음료들이 알코올 없이도 우리의 간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달한 시럽을 듬뿍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계신다면 잠시 내려놓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이 제발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을 계속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단식을 시작한 지 0시간에서 4시간 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간은 방금 먹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류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은 이를 감지하고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을 가져와 나중을 위해 저장하라고 간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저장 형태로 바꿉니다. 글리코겐은 간이 가지고 있는 단기 에너지 비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인슐린은 지방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방이 간과 온몸의 지방 조직 안에 단단히 갇혀 있게 됩니다. 마치 인슐린이 밖으로 나가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엄격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절대 지방을 태울 수 없습니다. 식사 후에 일어나는 이런 과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먹을 때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한국 직장인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출근길에 달콤한 빵을 먹고 점심에는 짜장면을 먹습니다. 오후 3시쯤 피곤해지면 밀크티나 달달한 믹스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에는 회식에서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야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마다 계속 무언가를 먹으면 인슐린 수치는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엄격한 문지기인 인슐린이 퇴근하지 않고 계속 문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은 간으로 계속 쌓이기만 할 뿐 밖으로 빠져나갈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방간이 만들어지는 완벽한 덫입니다. 이 처음 4시간 동안 여러분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그저 식사 후에 설계된 대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단식 후 4시간에서 8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에너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지기인 인슐린 수치가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글루카곤이라는 새로운 호르몬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인슐린이 에너지를 저장하라고 지시한다면 글루카곤은 에너지를 방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마치 시소처럼 움직여서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간은 평소에 약 100g의 글리코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400칼로리 분량의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채로 여러 시간이 지나면 간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아껴둔 글리코겐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뇌와 다른 핵심 장기들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포도당을 혈류로 조심스럽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접어들면 서서히 가벼운 허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유독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맞추어 스스로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이 단계는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찾아오는 가장 큰 고비입니다. 빨리빨리 업무를 끝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졸음이 쏟아지고 달달한 믹스커피나 과자가 미친 듯이 당기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탕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긴다면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진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단식 후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우리 몸은 신진대사 스위치를 완전히 켜게 됩니다.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마침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연료가 필요해지고 가는 아주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지방산을 케톤이라는 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면 마침내 지방세포들이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내용물을 방출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온몸의 지방세포와 간 내부에 저장된 지방이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하여 케톤으로 변환됩니다. 케톤은 뇌, 심장, 근육이 모두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대체 연료이며 포도당보다 훨씬 깨끗한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사 전환입니다. 포도당이라는 당을 태우는 엔진에서 지방을 태우는 엔진으로 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외부 연료 대신 내 몸에 쌓인 지방이라는 내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그토록 심하던 허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케톤이 뇌에 안정적이고 일관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식후에 겪던 혈당 스파이크나 극심한 피로감 없이 정신이 훨씬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숨을 내쉴 때 과일 향이나 쇠냄새 같은 특이한 입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이는 대사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케톤이 폐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손실입니다. 굶으면 애써 키운 근육이 다 빠져버릴까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계에서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 수치는 평소보다 최대 5배까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조직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지방 분해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인 단식은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면서 불필요한 뱃살과 간의 지방만 똑똑하게 태우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단식 후 12시간에서 18시간에 접어들면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라는 아주 경이로운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토파지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스스로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훌륭하고 정교한 청소이자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세포들이 외부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생존을 위해 내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세포들은 손상된 단백질, 망가진 세포 소기관, 그리고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찾아냅니다. 특히 낡고 병든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불량 부품들을 리소좀이라는 재활용 센터로 보내어 산산조각 낸 다음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건강한 재료로 쓰거나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간에서는 리포파지라는 더욱 특별한 형태의 청소가 일어납니다. 지방간은 간세포 안에 기름 방울들이 잔뜩 쌓여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리포파지가 활성화되면 간세포 내부에 쌓여 있더니 지긋지긋한 지방 방울들을 표적으로 삼아 꽁꽁 싸맨 뒤 연료로 태워 없애버립니다. 시중에서 파는 비싼 디톡스 주스나 값비싼 영양제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굶주림을 견디며 진화해온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그저 몸에게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만 주어지면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뷰티와 안티에이징의 진정한 비밀도 바로 이 오토파지에 숨어 있습니다. 전신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울긋불긋했던 뾰루지나 여드름이 가라앉고 피부톤이 눈에 띄게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부어있던 간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면서 두꺼웠던 뱃살과 허리둘레가 마법처럼 쏙 들어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결국 내 몸속 가장 깊은 곳의 정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식 후 18시간에서 24시간 그리고 그 이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간이 본격적으로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놀라운 장기입니다. 만약 간의 75%를 잘라내더라도 남은 부분이 원래의 크기만큼 다시 자라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단식을 통해 염증이 줄어들면 간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직장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ALT와 AST 수치가 바로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꾸준한 단식은 이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춰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크게 개선하여 지방이 다시 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제1형 당뇨병 환자나 섭식 장애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장기간 단식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며 4주에서 1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들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간 수치 때문에 한숨 쉬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꾸준한 간헐적 단식을 통해 내년 건강검진에서는 ALT와 AST 수치가 모두 정상인 아름다운 녹색 결과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식을 깨는 첫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인슐린은 다시 올라가고 가는 저장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단식을 끝냈다는 보상 심리로 맵고 짠 닭갈비나 기름진 삼겹살 구이로 폭식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 탄수 화물이나 당분을 갑자기 쏟아부으면 간은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부 다시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부드러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첫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단식은 마법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평소에 먹는 음식의 질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간에게 이제는 정말 꿀맛 같은 휴가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밤마다 야식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